제1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업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물체 운동에 대해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과학에서의 2일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4쪽, 115쪽 내용을 같이 펴서 보면서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과학에서의 일인데, 자, 일이 뭘까요? 일. 네, 일이라고 하면 농부들은 이제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일이라고 하죠. 뭐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하는 게 일이 되겠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이라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뭐냐? 네,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있죠. 네, 과학에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물체의 일을 했다. 네, 일이라는 것은 물체의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일이라고 하지만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돼요. 자, 힘을 가했지만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일까요? 네, 그런 것은 일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체를, 여기 이런 물체가 있는데, 네,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이동했죠. 자, 이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네, 일이죠. 네, 이거 밀어서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에서는 이게 일이에요.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내가 힘을 가해서 힘껏 밀었지만 안 움직였어요. 그럼 어떨까요? 자, 그런 것은 일이 아니죠. 자, 이 책상이 있는데 책상을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일이 아니에요. 네, 바위가 있는데 혹은 벽이 있는데 벽을 세게 힘차게 밀었지만 그 벽이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밀고 땀을 뻘뻘 흘렸다 할지라도 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림에도 얘가 나와 있는데 수레를 밀고 있어요. 자, 수레를 밀 때 앞쪽으로 이렇게 밀겠죠. 앞쪽으로 밀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수레가 이동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뭐 이런 거 들어 올린 거야 일도 아니지만 사실은 과학에서는 일입니다.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을 가했죠.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네,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자, 위쪽으로 손이 네,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겠죠. 위쪽으로 힘을 가해서 물체가 위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네,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공을 들고 있다. 다의 경우는 보니까 무거운 공을 들고 있죠.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어요. 자, 이거 일일까요? 물론 바닥에 있는 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고 있으면 네, 처음에 들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리는 동안에 일을 했지만 네,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힘들죠. 이것도 물론 힘을 가해야지 위쪽으로 힘을 가해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을 가했지만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힘을 가했고 물체도 이동을 했지만 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일인데 힘의 방향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 그럼 그 힘 때문에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이동했던 것은 내가 가해준 힘과는 관계없이 이동한 거죠. 네, 그런 경우는 힘을 가했고 이동을 했지만 그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체를 들고, 선생님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네,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그럼 이게 일이냐? 자,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자, 내가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들고 있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력 때문에 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손이 받치고 있어요.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물체를 받치고 있죠. 내가 힘을 작용하는 방향은 위쪽이에요. 그런데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 내가 이 물체를 받치고 있는 힘과는 관계 없는 거죠. 이거는 옆으로 이동한 것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자, 이 물체를 들고 있을 때,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일이 아니죠. 들어 올리는 동안에는 일이지만, 자, 이걸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면, 수평으로 걸어가면 내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손이 위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평으로 이동한 것은 내가 들고 있는 힘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다리에 힘을 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초점은 이 물체에 내가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과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힘의 방향은 위쪽이지만 수평을 이동한 것은 내가 물체를 들고 있는 힘과는 관계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다리가 앞쪽으로 땅을 밀면서, 뒤로 땅을 밀면서 앞으로 걸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또 있는데, 자, 이런 경우,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한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지만 또 일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걸 들고, 무거운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비탈길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지면이에요. 지면. 여기가 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물체를 들고 있어요. 자, 들고 있어요.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힘은 어느 방향? 이 손이 이 물체에 가는 힘은 이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옆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동하는 것과 이 물체를 내가 들고 있을 때 힘의 방향과는 관계가 없죠. 물체를 드는 힘과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 수평이 아니라 비탈길을 올라갔다. 힘겹게 이렇게 비탈길을 막 올라갔어요. 물체를 들고. 자, 이 경우는 물체의 이쪽 방향에 힘을 가했죠. 그런데 실제 비탈길을 올라간다든지 계단을 올라가면 이 방향으로 올라가요. 자,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물론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자, 이 이동하는 이 방향이, 자, 요 힘의 방향과 관계가 없느냐.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면 앞쪽으로도 가지만 위쪽으로도 동시에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올라갔다면 물체를 들고 올라갔다면, 그러면 이 물체가 여기 높이 있던 게 이렇게 이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 내가 힘을 가하는 방향 쪽으로도 어떤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들고 힘의 방향 쪽으로도 그 물체가 이동이 있었다면 이거는 일이 되는데, 수평으로 이동하면 그 물체의 높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힘을 가하고 있는 방향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평을 이동하지만 어떤 물체가 수레를 내가 이쪽으로 밀었다. 이렇게 수레를 미는 경우는 또 들고 이동하는 것과는 다르죠. 자, 들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 물체에 가한 힘이 위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수레를 이동시킬 때는 내가 이 물체를 이 방향으로 밀게 되죠. 그래서 물체를 밀게 되는 방향, 이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의 개념 잘 알겠습니까? 이해를 잘 했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의 개념을 알아봤는데, 이번에 그럼 일의 양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했다. 혹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걸 뭘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하면, 자, 개념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게 일이었죠. 그러니까 일의 양을 따질 때도 역시 힘과 이동한 거리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여기에 보니까 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공식이 나와 있죠. 이 공식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힘의 크기에 이동 거리를 곱한 값이 일이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자, 예를 들어서 5N의 힘을 가해서 10m를 이동했다. 그러면 일이 얼마일까요?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죠. 이동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 단위를 씁니다. 자, 일의 단위는 일도 이제 양을 따지려고 하니까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뭐 10만큼 일을 했다, 20만큼 일을 했다 하면 이 숫자 뒤에는 어떤 단위가 붙어야 됩니다. 자, 일의 단위를 그래서 어떤 단위를 쓰냐면 줄이라는 단위를 쓰죠. 자, 뉴턴이나 미터 이런 단위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자, 줄 J로 표시하고 줄이라고 읽어요. 줄. 네, 교과서에도 보니까 자, 일의 단위로 줄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줄이라는 것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이 바로 1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과 이동 거리를 그냥 곱하면 사실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5뉴턴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10m 이동했다. 그럼 5 곱하기 10은 50이 되겠죠. 내가 5뉴턴의 힘을 가해서 10m를 이동했다면 50줄의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쉽죠? 자, 이렇게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하면 쉽게 일을 구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했죠.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한 일의 양을 계산을 해보자면 자, 이때 계산을 할 때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얼마만큼의 힘이 들까라는 거죠.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들은 필요한 힘은 사실 이 물체의 무게만큼이에요. 이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중력의 크기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지구가 아래로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는 그 물체의 중력의 크기만큼 그만큼의 힘을 가하면 우리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물체의 무게가 10뉴턴이라면 내가 10뉴턴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들어 올려서 일을 할 수 있죠. 네, 10뉴턴의 힘으로 1m 위로 들어 올렸다. 그러면 1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무게가 결정될 건데 자, 이 물체의 무게,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10뉴턴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도 10뉴턴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 물체의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1kg의 물체가 있으면 이 1kg짜리 물체는 이 물체를 자, 지구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을까요? 네, 중력이. 네, 이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되죠. 네, 중력 가속도입니다. 앞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우리가 9.8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인데 물체의 질량이 작으면 그 물체의 중력이 작게 작용하고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내용을 저번에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큰데 그럼 얼마나 크냐면 그 질량에다가 곱하기 9.8을 한 값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럼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1kg이 1 곱하기 9.8 하니까 9.8뉴턴의 중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kg짜리 물체를 바닥에 있는 1kg짜리 물체를 예를 들어서 한 2m까지 이렇게 들어 올렸다. 자,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 이때 일은 얼마일까요? 자, 일은 방금 설명했죠.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했을 때 일인데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하면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는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지 들 수 있느냐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만큼 힘을 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9.8 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된다고 했죠. 자,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몇 뉴턴? 네, 그렇죠. 9.8뉴턴이 되겠죠. 1kg이면 9.8뉴턴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9.8뉴턴이 되겠고 이동거리 2m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2 되니까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9.8 곱하기 2 곱하기 해보면 19.6이 나오죠. 19.6이 되겠고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 거리는 미터 단위를 썼고 일의 단위는 줄이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했죠. 자, 이번엔 반대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높이 올려져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m 높이에 있는 1kg짜리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이대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이동하는데, 자, 이 경우도 일을 한 걸까요? 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내가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위에 들어 올린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내가 물체에 일을 한 것은 없어요. 나는 그냥 놓기만 했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일을 했지만 이걸 놓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데, 그때는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됩니다. 물체의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 아래로 떨어지죠. 이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중력, 내가 힘을 가하지 않았지만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가했고,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물체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중력이 물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들어 올릴 때는 내가 2m 들어 올릴 때 얼마만큼의 일을 했죠? 자, 9.8 곱하기 2 해가지고 19.6줄의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물체를 여기서 그대로 놓으면 중력이 역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냐? 똑같이 이 중력의 크기, 지구가 잡아당긴 중력의 크기만큼 내가 물체의 힘을 위쪽으로 가해서 들어 올렸죠. 그래서 똑같이 9.8 뉴턴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때 이 물체는 2m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때 중력이 역시 한 일의 양도 19.6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 선생님이 제시한 퀴즈 설문 문제도 잘 풀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끝!